아름다운 디자인과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도요타 재봉틀은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인 키치로 도요타의 지휘 아래 1946년부터 개발되어 왔습니다. 품질 우선의 기치 아래 오랜 세월 동안 도요타는 바느질을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재봉틀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도요타 그룹의 계열사인 에이신 컴퍼니는 반세기가 넘도록 도요타 재봉틀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재봉을 간편하게. 우선 새로운 재봉틀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재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재봉틀을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에이신 컴퍼니는 도요타 그룹의 일원으로서 고객 만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46년부터 재봉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저희 에이신의 자랑입니다. 저희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최고의 재봉틀을 만들어 저희 제품을 선택하신 고객님께 결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셨더라도 저희 제품들의 주요 특징은 대체로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설명하는 부분은 모든 제품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본 비디오를 통해 고객께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봉 기술을 배우실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할 때마다 비디오를 참조하시면 고장 없이 오랫동안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비디오는 색깔별로 각 챕터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필요하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챕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챕터, 포장을 풀고 재봉틀 사용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분홍색 챕터,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갈색 챕터, 재봉틀과 함께 들어있는 부속품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렌지색 챕터, 재봉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재봉틀 조작법인 바늘 교환과 실 장력 조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록색 챕터, 단축구멍 만들기, 지퍼 달기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익히시는 부분입니다. 회색 챕터, 간단한 쿠션 커버 만들기를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다홍색 챕터, 간단한 고장 수리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챕터, 재봉틀 관리 방법입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색 챕터, 가정용 오버록 재봉틀 설명입니다. 되감기나 빨리 감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사용 설명서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속에는 재봉틀로 만들고 싶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고객님은 이제 도요타 재봉틀을 이용해 그것을 멋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챕터, 포장을 풀기 전에 평평하고 안정되며 습기가 없는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자를 거꾸로 놓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포장을 뜯어 주십시오. 스티로폼 덮개를 드러낸 다음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재봉틀을 상자에서 꺼낸 후 조심스럽게 비닐을 제거합니다.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상자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기 코드와 발판, 먼지 덮개, 사용 설명서를 꺼내 주십시오.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먼지 덮개를 덮어두십시오. 전기 코드는 KS 규격입니다. 제품은 교류 전압 220V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기 코드와 발판을 재봉틀 뒤쪽에 연결하시고 스위치를 켜주십시오. 이제 실토리에 실을 감기만 하면 됩니다. 분홍색 챕터, 주의사항.
재봉틀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 위에서 재봉틀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봉틀을 실외에 내어놓지 마시고 열 배출구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재봉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재봉틀은 장난감이 아니라 정교한 기계장치입니다. 전구를 교환할 때는 먼저 스위치를 끄고 열을 식혀 주신 다음 교환하십시오. 바늘을 교환할 때도 다른 정기 점검을 할 때에도 항상 스위치를 먼저 끄십시오. 사용하시려는 목적에 적합한 바늘과 실을 사용하시고 기계 부품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십시오. 구부러지거나 무딘 바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갈색 챕터, 부속품. 확장 테이블을 열면 작은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그 속에 유용한 부속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서 고객께서 구입하신 모델의 부속품들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렌지색 챕터, 기본 사용법. 재봉틀의 사용법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것은 없으며 오직 실담의 모양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다양한 모양 중에서 하나를 고르신 다음 레버를 돌려 그 모양을 창의 가운데에 맞추시면 됩니다. 확장 테이블을 열면 셔틀 커버가 있고 셔틀 커버를 여시면 북집이 나타납니다. 확장 테이블을 떼어내고 프리암을 사용하시면 바지나 소매 재봉을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봉틀의 각 부위에는 각각 거기에 맞는 명칭이 있어서 고객님께서는 매우 쉽게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토리에 실을 감기 전에 좋은 품질의 실을 쓰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실은 각각 그 등급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비교 확인해 보십시오. 돌림 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바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오게 합니다. 북집의 걸쇠를 열고 북집을 끄집어냅니다. 걸쇠를 다시 닫으면 실토리가 손바닥 위로 굴러나올 것입니다. 실패를 실패꽂이에 끼워 넣고 실을 보조대에 걸친 뒤 실토리의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아준 다음 실토리를 밑실 감기축에 단단히 끼웁니다. 밑실 감기 장치 스위치를 재봉 마크에서 실감기 마크로 옮겨줍니다. 이로써 발판을 밟아도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토리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딱 붙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켠 다음 발판을 밟아 실을 감습니다. 발판을 밟는 것으로 실 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토리가 최대한으로 실을 감고 나면 실감기 동작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실을 자른 후 실토리를 북집에 집어넣습니다. 북집을 왼손에 들고 실토리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실토리를 북집에 넣은 다음 북집의 홈 사이로 실이 들어가도록 실 끝을 당깁니다. 계속 실을 당겨 실이 북집의 반달 홈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북집을 셔틀 속에 집어넣는데 이때 남겨진 10cm 정도의 실이 잠시 후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걸쇠를 이용해 북집을 고정시킵니다. 반드시 가정용 실토리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밑실 감기 장치 스위치를 실감기 마크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제 윗실을 재봉틀에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오게 한 뒤 돌림 바퀴를 돌려 실체기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윗실을 실 걸개에 건 뒤 밑으로 내려 조절기에 걸고 다시 올려서 실체기에 건 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 바늘 바로 위에 실 걸개에 겁니다. 그리고 실을 바늘귀에 집어넣는데 앞에서 뒤로 들어가도록 넣습니다. 이제 밑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윗실은 왼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천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바늘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면 바늘을 다시 가장 높은 위치로 놓습니다. 왼손에 잡고 있던 윗실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밑실을 끌어올린 후 윗실과 밑실 두 가닥을 노루발 밑으로 해서 뒤쪽으로 보냅니다. 15cm가량의 여분의 실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볼까요? 모양 선택 다이얼을 돌려 5번과 7번 사이에 있는 직선 무늬를 선택합니다. 천 한 장을 바늘판 위에 올려놓고 노루발 레버를 밑으로 내립니다. 발판을 세게 밟을수록 재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발판을 부드럽게 조절해서 바느질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천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마십시오. 바늘이 휘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천의 끝까지 박고 나면 후진 레버를 누른 후 발판을 다시 부드럽게 밟아주십시오. 그러면 천이 후진하면서 한 번 박은 곳을 다시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박을 경우 후진 레버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재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그재그 무늬로 박음질해 봅시다. 9번과 11번 사이의 세 가지 무늬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천을 올린 후 박음질을 시작합니다. 지그재그 무늬에서도 역시 후진 레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판 위에는 솔기 길이자가 그려져 있어서 천 끝과 박음질 부분의 사이의 길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직각 박음질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쭉 박음질을 하다가 천 끝에 1.5cm 지점에서 멈춥니다. 바늘을 가장 낮은 위치에 놓아 천을 고정시킨 뒤 노루발을 올리고 천을 90도로 돌린 뒤 노루발을 다시 내리고 박음질을 계속해 나갑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천에다 다양한 무늬를 시험삼아 박아보십시오. 단, 단추구멍 만들기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치 박음질입니다. 라이크라와 같은 스트레치 직물을 박을 때 매우 유용한 박음질입니다. 재봉을 마치고 나면 노루발을 들어 올린 다음 조심스럽게 천을 꺼낸 뒤 실을 끊으면 됩니다. 바늘 교환. 휘거나 구부러진 바늘로는 원하는 박음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씩 바늘을 교환해줘야 합니다. 우선 재봉틀의 전원을 끄십시오. 바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둔 후 바늘 조임 나사를 돌려서 바늘을 빼냅니다. 바늘의 평평한 면이 뒤로 가도록 해서 새 바늘을 끼우고 바늘을 끝까지 밀어 올린 후 바늘 조임 나사를 꼭 조입니다. 실의 장력 조절. 장력 조절 다이얼은 공장에서 출하될 때 5번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5번이 가장 알맞은 장력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천이나 실, 바늘의 종류에 따라 장력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서 조절하도록 하십시오. 장력 조절은 박음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장력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장력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서 정확한 장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장력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북집의 조절 나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으로 조금만 조절해도 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초록색 챕터, 더 수준 높은 기술 익히기. 본 재봉틀을 이용하면 단추구멍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추구멍 만들기용 노루발을 준비하십시오. 재봉틀의 전원을 끄고 노루발잡이 레버를 눌러 노루발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단추구멍 만들기용 노루발을 끼우고 들어 올립니다. 어떤 제품은 이때 나사를 이용해 돌려 끼워야 합니다. 노루발의 조절판을 이용해 단추구멍의 크기를 결정하십시오. 천을 집어넣고 단추구멍 무늬 중 1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5, 6회 정도 아랫부분을 박음질한 뒤 바늘을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립니다. 그 다음 단추구멍 2번을 선택하고 왼쪽 부분을 원하는 길이만큼 박음질합니다. 그리고 단추구멍 3번을 선택하고 윗부분을 박음질한 뒤 4번을 선택해 오른쪽 부분을 박음질합니다.
단축구멍 또리칼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구멍을 냅니다. 이제 단축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지퍼 만들기. 6번과 같은 단순한 직선 무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퍼다리 노루발을 부착합니다. 지퍼의 한쪽을 천에 붙여놓고 지퍼와 천이 평행선을 이루도록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을 올려놓고 반대편 지퍼로 이동한 다음 똑같이 박음질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버캐스트 박음질. 이것은 천의 끝부분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박음질입니다. 천을 바늘판 위에 평행이 되게 놓습니다. 얇은 천의 경우에는 모양 선택 다이얼을 돌려 11번에 맞춰서 박음질하고, 두껍거나 늘어나는 직물의 경우에는 13번을 선택합니다. 오버로크 박음질. 오버로크 박음질은 천의 끝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박음질입니다. 모양 선택 다이얼을 19번에 맞춘 다음 다른 것과 똑같이 박음질하면 됩니다. 감침질판. 이것은 감침질을 할 때 천이 박음질에 따라 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노루발 톱니 제거 스위치를 이용하면 천을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회색 챕터. 간단한 쿠션 만들기. 쿠션의 커버로 사용할 천을 잘라내어 준비합니다. 오버로크 박음질을 해서 각각의 천을 연결합니다. 겉으로 나올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오버로크 박음질로 3면을 박습니다. 안에 있던 겉부분을 다시 꺼내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박음질을 합니다. 이것이 완성된 작품입니다. 본 재봉틀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다홍색 챕터. 고장 수리. 고장 수리 신고 중 95%가 고객님께서 혼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재봉틀의 수리 방법에 대해 조금만 알게 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불편함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동 정지. 재봉틀 사용 중 기계가 갑자기 동작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장은 레이스웨이에 솜이 껴있거나 북집이 잘못 끼워졌거나 기름이 부족하여 발생합니다. 일단 전원을 끄고 북집을 드러낸 다음 걸개를 벗겨내고 반달 커버를 드러냅니다. 반달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속을 청소합니다. 아마 솜털이 군데군데 껴있을 것입니다. 청소 후 반달과 반달 커버를 다시 끼운 후 걸개를 걸고 북집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나 끝을 맺을 때 실 걸개를 항상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에 대한 챕터인 파란색 챕터에서 설명합니다. 실의 끊김. 실이 잘못 끼워졌거나 실의 장력이 너무 크거나 바늘에 실이 잘못 끼워졌거나 구부러지거나 상한 바늘을 사용했을 때나 품질이 나쁜 실을 사용했을 때 위실 실패에 실이 엉켰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 챕터의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음질이 뜰 때. 박음질이 뜨는 것은 구부러진 바늘을 사용하거나 바늘이 완전히 끼워지지 않았거나 천에 맞지 않는 바늘을 썼거나 실이 천에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박음질이 되지 않을 때. 바늘판 아래에 톱니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톱니가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바늘판을 열고 브러쉬를 사용해 톱니를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바늘판 뚜껑을 단단히 조여 닫아줍니다. 작동은 하는데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때 스톱 모션 스위치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톱 모션 스위치를 눌러 작동 상태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제품에 따라 3가지 형태의 스톱 모션 스위치가 있습니다. 천이 울 때, 실의 장력이 너무 크거나 바늘땀 크기가 너무 크거나 바늘이 뭉툭하고 굽어졌거나 실이 너무 두꺼울 때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차례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스톱 모션 버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 스톱 모션 버튼 안에 있는 워셔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스톱 모션 버튼을 돌려 빼냅니다. 버튼을 빼낸 후 안에 있는 워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끼워 봅니다. 걸쇠가 항상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톱 모션 버튼을 다시 덮습니다. 되돌아받기만 될 때, 캠 선택 레버가 첫 번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를 두 번째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보통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은 톱니 선택 스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만 하면 톱니가 재정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림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톱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란색 챕터, 정기점검, 전구 갈아 끼우기. 재봉틀의 전원을 끈 것을 확인한 다음 드라이버로 덮개의 나사를 돌려 빼냅니다. 나사가 빠지면 덮개 전체를 재봉틀에서 떼어냅니다. 전구를 소켓에서 돌려 빼낸 후 새 전구를 갈아 끼웁니다. 재봉틀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은 재봉틀을 청소하고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바늘과 바늘판을 떼어내고 브러쉬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반달 커버를 드러내고 그 속에 끼어있는 솜털을 제거합니다.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먼지 덮개를 덮어두십시오. 기름칠. 재봉틀에 기름칠을 할 때에는 오직 재봉틀용 기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 기름이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늘대에 기름칠을 해주십시오. 제품마다 기름칠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닦고 조이며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면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재봉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색 챕터, 가정용 오버럭 재봉틀 설명. 이것은 도요타의 새로운 가정용 오버럭 재봉틀 모델입니다. 이것은 재단과 오버로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천도 오버로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의 가정용 오버럭 재봉틀은 다양한 성능으로 가정에서 훌륭한 재봉 일을 해냅니다. 실에 대해선 더 이상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실패를 3개, 4개 또는 5개 그 이상도 꽂을 수 있고 재단과 박음질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천에 맞는 바느질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 실의 장력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이핑, 박음질, 고무줄 넣기 등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제품을 이용해 핀턱과 같은 장식을 만들고 블레이스도 달고 고무줄도 넣어 보십시오. 파이핑도 전문가의 솜씨와 다를 바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리점 및 AS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